남들 할 때 해. 너도 남들 직장 다닐 때 다니고, 남들 결혼할 때 하고, 남들 이혼할 때 해. 남들이 애 낳을 때 너도 좀 낳아. 다 때가 있어, 세상에는. 근데 이 말이 맞거든요. 세상엔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앞에 뭘 빠뜨렸어요. 저희 셋째 딸이에요. 유학을 하고 지금 인턴을 해보면서 또 스스로 독립을 하고 혼자 살이를 하면서 지금 뭔가 이렇게 벌이도 하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뭐 이제 뭐 잘한다, 애쓴다 이런 말로만 가지고는 이제 저의 한계가 온 거예요. 본인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4살. 24살. 저는 고등학생이 노스페이스 입고 온 줄 알았는데. 어머 세상에. 가장 놀라운 건 네. 동안인 게 가장 놀랍네요. 근데 저는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우리는 너무, 우리 어머니가 계속 말씀에서도 되게 많이 쓴 단어가 잘이에요. 잘. 잘해야 된다. 잘하고 있지? 너 잘하고 있어. 근데 그 말 자체가 전 너무 부담스러워요. 야, 살다가 잘 못해도 돼. 근데 우리는 항상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말할 때 그 말을 너무 잘 써요. 지금도 잘 쓴다고 하잖아요, 제가 지금. 잘했지? 뭐, 합창단 이렇게 저기 콩쿨 나갈 때도 한국은 그래요. 잘하자. 잘하자. 그리고 끝나고 내려오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잘했냐? 안 틀렸냐? 항상 그놈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타겟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리고 보통 그 타겟을 못 맞추거든요. 그러면 자기 삶이 되게 날아갔다고 생각 많이 해요. 그리고 내가 살아온 시간이 되게 부정당해요. 왜? 난 그 타겟을 못 맞췄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부모 또 되게 그런 부모, 야, 내가 너 보고 뭐 대단한 걸 하라든? 남들 할 때 해, 너도. 남들 결혼할 때 하고, 남들 직장 다닐 때 다니고, 남들 이혼할 때 해. 왜 너만 못하니? 이건 적절치 않네요. 남들이 애 낳을 때 너도 좀 낳아. 다 때가 있어, 세상에는. 근데 이 말이 맞거든요. 세상엔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앞에 뭘 빠뜨렸어요. 세상은 절대적 때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만의 때가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과나 배가 제일 맛있을 때가 언제냐면 추석이 지나고 15일에서 20일이 지나야 맛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그 비싼 과일은 70%가 선물용이래요. 그러니까 싼 과일은 그냥 내가 사 먹지만 비싼 과일은 선물하려고 많이 산대요. 근데 이 선물이 언제 제일 많이 하냐면 제수용으로 한다는 거예요. 추석하고 설. 자, 근데 그때는 안타깝게도 과일의 맛이 제일 든 때가 아니에요. 사이즈가 안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일부 농가에서 봄에 꽃이 필 무렵에 성장 촉진제를 붓으로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빵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맛은 아직 덜 든 때예요. 왜? 자기의 때가 아니거든요. 자기의 때는 이 중력에 의해서, 지구의 움직임에 의해서, 기간에 의해서, 햇빛 양에 의해서 우리만의 때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만의 맛이 들 때가. 근데 이걸 팔아야 되는 때에 이게 좀 어긋나니까 거길 발라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추석이나 설에 선물을 받았는데 빵은 되게 큰 거 받잖아요. 근데 먹어보니 맛이 좀 별로야. 그러면 사람들은 사과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지가 뭐 그렇게 뭐 내 돈 주고 사 먹을 만큼 맛있진 않아. 그냥 근데 선물 받으면 뭐 먹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 또 내가 준 것처럼 또 주고 나 이럴 거야.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전 인생 얘기 같아요. 모든 사람은
때가 있는데 공부는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공부는 자기의 때가 있는 거죠. 결혼도 자기의 때가 있고 인생도 자기의 때가 있고, 그러니 그 때를 너무 일반적 사람들하고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그 프레임으로 보면 자식이 그 프레임을 뛰어넘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넌 네 때가 있으니 그 때에 맞게 살면 되고, 네가 하다가 잘 못해도 엄마는 너 내 딸이야. 그리고 애들이 더 부담을 가져요. 그리고 또 부담 갖지 마라 그런 말 자주 하는 것도 안 좋아. 부담 갖지 마, 부담 갖지 마. 엄마는 부담 갖지 마. 이 얘기가 더 부담돼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켜봐요, 이렇게. 1번, 엄마는 엄마의 길을 살아가면 돼요. 2번, 따뜻한 온도로 아이 옆에 있으면 돼요. 가족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으로 말하는 게 큰 도움이 안 돼요. 가족은 무조건 눈빛이나 얼굴 표정이나 행동으로 말해야 돼요. 차라리 맛있는 거 이렇게 주고, 그리고 차라리 좀 너무 진지한 얘기 많이 하지 말고 차라리 유머를 하는 게 낫죠. 그래야 장시간을 버텨낼 수 있거든요. 너무 중요한 거 소개하겠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때가 있는 거지 우주의 절대적 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30에 결혼할 수 있고 누구는 50에 결혼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70 전에 결혼할 수도 있어요. 누구는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누구는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아이를 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를 앞당기려고 하면 더 일이 틀어지죠. 아니면 모양은 있는데 삶의 맛은 떨어지거나. 그러니 다 우리의 때를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때를 인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느낌을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늘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제주도까지 오신 것은 이미 잘하려고 보통 애쓴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너무 잘하려 하지 마시고 이번 여행도 너무 잘하고 올라가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좀 더 자고 싶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좀 더 주무십시오. 여성분들 많이 오셨는데 너무 일찍 일어나서 막 또 많이 봐야지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래 오늘은 들밭에 한번 갔다 와야지. 아 좋네 느낌. 아 이건 적절치 이건 뭐 건강에 안 좋으니까 이건 뭐 서서히 끊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이런 말 좀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어렸을 적에 왜 이렇게 잘해라, 열심히 해라, 왜 그런 말만 계속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일이 잘 됐는데도 삶은 그만큼 여유가 없고, 사업이 커질수록 해결해야 할 문제는 더 많아지고,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될수록 일은 더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계획하는 것이 완성될 때 내 인생을 살아갈 거야 라고 무엇인가부터 속거나 자기를 속이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 대학만 가면, 이번에 이 행사만 잘 끝나면,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계획한 것만 완성될 때 내 인생은 좀 편안하게 쉬고 나는 좀 이렇게 될 거야. 우리가 이런 이상한 희망 아닌 희망이 있다고요. 아, 그 친구하고 좋은 관계가 되면 난 좀 편할 거야. 그 돈만 받으면 난 인생이 될 거야. 우리 시어머니만 돌아가시면 난 정말 삶을 살 거야.
놀랍게도 그 시어머니는 장수하세요. 여러분이 그런 바램을 갖는 시어머니는 여러분의 바램과 반대로 건강하시다고요. 어느 날 시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이미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이 됐어. 문제가 또 생겨. 하나의 닫힌 문을 열면 안에 닫힌 문이 10개가 있대요. 그러니 제발 지금 프로젝트가 완성될 때 내 인생은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계속 삶에 속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것과 함께 이 버릇을 들이는 게 되게 좋아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삶을 살도록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삶을 계속 뒤로 패스, 또 삶을 패스. 그리고 인간은 습관대로 살기 때문에 계속 이 패턴대로 돌아갑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더 강하게. 그러니 지금 여기를 사는 기술을 마지막으로 소개할게요. 춥지 않고 덥지 않은 시간에 이렇게 걸어갈 때 이렇게 한번 걸음만 걸어보세요. 근데 사람은 보통 걸으면서 마음이 목적지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따라가요. 정신은 같고. 이런 현상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해요. 정신은 같고 몸은 올레길 걸으니까 정신이 올레길 거의 갔어. 아니면 갈치조림집으로 갔어. 이미 우럭튀김집에 이미 가 있어. 점심에 먹을 때 맛집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모든 일정은 그 우럭튀김집으로 가는 거야 그냥. 에? 뭔 느낌인지 알겠죠 지금? 그러니까 집에 오면 피곤해 그냥. 아우 생각나는 건 우럭조림 그 인스타에 올린 거 걔밖에 없어. 그 뭐야 제주도 뭐 하고 간 거야 이게. 그러니 걸을 때는 걷기만 해보셔라. 심지어 핸드폰도 꺼버리세요. 딱 5분만 10분만. 그래야 제주를 아주 본질적으로 잘 만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제주를 그냥 훑고 간 거예요. 차를 마실 때는 그럼 뭐만 마셔봐야 되겠어요? 차만. 근데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차 마시면서 이렇게 차 마시는 사람이 별로 없어. 생각을 해. 미친놈. 또라이 새끼. 아니면 근심을 해. 차를 마실 때 생각을 하면 생각을 마신 거래요. 차를 통해. 차를 마실 때 근심을 하면 우리는 차를 통해 근심을 마신 거래요. 그러니까 삶을 진짜 산다는 습관은 뭐냐면 차를 마실 때면 뭐만 마신다고요? 차만 마신다. 차만 마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차에 목 넘김의 느낌의 이 잔향이 이렇게 딱 퍼지거든요. 커피든 좋은 것들은.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그냥 이게 같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호흡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뇌에 산소가 가장 많이 공급이 돼요. 그러면 그때 자기 삶의 문제에서 나와서 자기 삶을 좀 보게 돼요. 이걸 관상이라고 해요. 자기 삶을 좀 객관화해서 보게 돼요. 뭐에서요? 상처받은 거에서. 화난 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하는 자기에서. 그때 내가 떨어지면 나한테 말도 걸 수 있고 나한테 따뜻한 시선을 보낼 수도 있어요. 야, 괜찮아. 근데 그 괜찮아라는 단어가 본인에게 없으면 그 괜찮아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책이나 영상을 많이 봐야 돼요. 이건 다 에너지 싸움이거든요. 이 햇빛처럼. 지금 우리 이 귤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빛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내가 사랑받은 에너지가 있어야 돼. 부모한테 못 받았으면 신에게 받으세요. 신에게 못 받았다면 친구에게 받으시고, 아니면 좋은 책과 좋은 동영상에 있어요. 아니면 이 자연에도 있어요. 결국 에너지 싸움이지 지식 싸움이 아니거든요. 이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야. 실존하는 에너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 많이 받아야 돼요. 어렸을 적에 자석에다가 못 붙여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나중에 그 못에다가 또 다른 못이 붙여.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니 좋은 거 많이 만나시기 바래요. 제주 오셨으니까 산책할 때 산책만 해보시고, 당근 주스 마실 때 당근 주스만 마셔보시고, 우럭튀김 먹을 때 우럭튀김만 먹어보시고.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있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있는데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돼요. 좀 경찰에 할 얘기를 저한테 한 거 아니에요?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떻게 잡아 그 새끼들! 마음이 아프세요? 돈 잃은 게 속상하세요? 생각보다 가슴이 엄청 아프네요. 이게 한 2년 된 건데 근데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는 건 진심이란 뜻이래요. 내가 그 사람에게 진심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래요. 그 이야기 나눈 게. 뭐 가정에 뭐 슬픈 얘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좀 마음이 이렇게 간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돈 문제를 일으킨 거잖아요. 이 사람 마음 어려울 때 도와줬다가 마음 딱 얻어서 또 그걸 빼가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신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한 일인데, 대표님 일단 귤 한 박스 좀 줍시다. 여기 줘도 돼요? 네? 자, 이렇게 조금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너무 속상한 일이고요. 또 그걸 또 갚으려면 우리가 또 얼마 억울하고 또 짜증나고 그래요. 이게 단순한 돈이 아니라 또 얽혀 있는 돈이니까 생각할 때마다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그런데, 그때 그거를 계속 생각하면 계속 우리가 이렇게 붉은 숯을 안고 사는 거하고 똑같대요. 살다가 독이 묻은 화살을 맞은 날이 오죠. 지금은 선생님이 그냥 화살을 맞은 게 아니라 독이 묻은 화살을 맞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빼야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이게 꽂혀 있는데 어떤 새끼가 쐈을지를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왜 쐈지? 누가 쐈지? 그러면 이거 생각하는 동안 어떻게 돼요, 지금? 독이 퍼지잖아요. 그럼 그 새끼는 죽는 게 아니라 나만 죽고 너무 손해요. 그러니까 얼른 빼내고, 그리고 나중에 찾아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걸 빼는 게 뭐냐? 오늘 이렇게 잘 오신 거예요. 오늘 오셔가지고 이렇게 손 들고 얘기한 거 잘하신 거예요. 그게 독을 빼내는 행위 중에 하나예요. 그 독을 빼는 구체적 기술 하나를 소개할게요. 사람은 생각으로 생각을 못 잡거든요. 내가 화가 나요. 생각으로 화를 못 잡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화로부터, 내가 지금 막 불타고 있잖아요, 내 감정이. 이걸 떨어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을 못 견뎌요. 왜? 사람이 화가 나고 속상하면 뇌가 시간을 늘려주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했던 그게 더 기억에 남아요. 그 표정,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던 거. 그러면은 내가 이걸 막 못 견디게 돼 있어요. 너무 화가 나고. 처음엔 그들이 밉다가 나중엔 누가 미워요? 내가 미울 수 있어. 나 왜 이렇게 나이 먹고 멍충하지? 아, 내가 왜 당했지? 내가 제주도에 왜 왔지? 계속 미워지는 사람이 생겨요. 나를 제주도에 오게 한 환경, 모든 게 화가 나. 그러면 다 나만 타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시간, 사건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몸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몸 쓰는 거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운동. 두 번째 뭐예요? 노동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노동은 영혼의 운동이래요. 이 이론을 처음 발표한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노동은 뭐라고요?
영혼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시든 좋아하는 노동을 꼭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시간을 보내야 돼요. 안 그러면 생각이 생각을 잡아먹어서 이게 막 싱크홀처럼 되거나 폭발하거나 이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몸을 치는 거예요. 이 화가, 이 열이 내 신체의 가장 약한 곳을. 그게 목이 되든 정신이 되든 간이 되든 위가 되든 뭐가 되든. 그러니 운동 꼭 하시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라고 할게요. 그 사람을 용서해라. 저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 미워해도 돼요. 근데 운동하면서 미워해. 하고 있어요. 네, 네. 운동하면서 미워해요. 노동하면서 미워해요. 그걸 두 개 같이 해야 돼요. 갑자기 용서 안 돼요. 갑자기 잊어버려지지 못해요. 그냥 화나면 화내시고 열받으면 열받다고 하시고 나 술 먹을 거면 술 드세요. 그리고 나 담배 열받으면 그럼 담배 피셔요. 근데 운동하고 담배 펴요. 그 좋아하는 노동을 하고 담배를 펴요. 같이 해야 돼요. 어두움은 소쿠리로 풀 수 없거든요. 어두움은 어떻게 해야 물러나죠? 오직 빛이 올 때만 어두움이 사라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의 어두운 마음을 생각으로 풀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밝은 게 와야 이게 사라지는데 그걸 도와주는 게 운동과 노동이에요. 그러니 이걸 정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운동과 노동을 정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노동 시간을 지키셨거나 운동 시간을 지키셨으면 그게 우리를 지켜주지 갑자기 어디에서 뭐가 떨어져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그거를 선생님이 지킬 때 그게 선생님의 마음을 지켜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주세요 기도만 하고 자기가 노동 시간과 운동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이건 헛기도예요. 마지막으로 한 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딸 셋을 키우는데요. 제주살이 하러 작년에 왔다가 지금 1년 살이가 지났고 1년을 더 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 딸이 막내딸이 9살이거든요. 너무 막 키우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염려가 되는데 주위에서는 좀 흉을 보기도 하거든요. 아이를 좀 케어를 해라. 근데 저도 제가 감당 못할 만한 아이다 보니까 이게 제가 잘하는 건지. 근데 살다 보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외적 소리와 내적 소리라는 게 있거든요. 내 마음 안에서 나에게 얘기하는 소리가 있고 환경의 소리가 있어요. 근데 내 마음 안에 있는 소리가 명확하지 않을 때 환경의 소리가 되게 크게 들리거든요. 사실은 그 주위 사람들은 되게 지나가는 가십으로 얘기하지 하루 종일 아이에 대해서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유튜브에 댓글 봐도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댓글을 잘 안 보거나 좀 그러는 게 있어요. 막 이제 좋은 글들이 많지만 뭐 좀 그런 글도 있어요. 주댕이 까서 돈 버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저는 그 이름을 봐요. 옛날에 사귀던 여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걸 듣고 되게 불편한 댓글이 어떤 거냐면 내 안에 이미 그 소리가 있는 것들. 그때는 이게 진동해서 소리가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부디 아이가 안전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여기 이마에 지금 있나 없나 모르겠지만 저 여기 굴뚝에 찍어가지고 여기 상처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버스에서 이렇게 막 아라라라 가서 들였다 했는데 여기에 못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그 뼈 쪽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와이프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해병대 있을 때 북한군이 침투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사격하다가 총이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게 갈라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그 아이에 대한 걸 뭐 제가 어떻게 해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세상을 살아서 저희가 여기까지 나이 먹고 온 게 저는 일단 기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우리도 누군가의 아이였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시절을 겪었잖아요. 어려서. 전 아이에게 살짝 얘기는 하되, 그리고 엄마가 제지하면 아이는 다른 쪽으로 또 할 겁니다. 어떻게 부모가 아이의 모든 영역을 관여하겠어요. 그러니 살짝 얘기는 하되 아이는 아이의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언제 외로운 줄 아세요? 혼자 있을 때가 아니에요. 결혼했는데 외로울 때 진짜 외로움을 느끼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유난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유난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엔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홀로 서지 못할 때 계속 외로움을 타는 것 같아요. 근데 홀로 설 때 되게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인간은 누군가를 소유할 수 없다. 다만 특정한 한 시간에 그 찰나의 순간을 함께 하는 것이다.